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밤 되셨습니까? 정말 어제 너무 중요한 걸 하나 놓쳐버려서 원통했습니다. 야, 이걸 오후장 막판이 가서야 이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소통방이나 트레이딩룸 통해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어제가 이제 한국 또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증시가 31일 날 휴장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은 이제 12월 30일이죠. 그래서 12월 30일이 기준으로 이제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주주 명부상으로 거래가 마지막, 이제 주주 명부상으로 올해 안에 주주 명부에 올라갈 수 있는 주주들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이제 배당 기산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어제였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배당 기산일 같은 경우에는 배당 락이 이제 오늘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배당 락일에는 주식을 사도 배당을 못 받아요. 배당 기산일까지 해서 기준일자로 주주 명부 폐쇄 기준일이 이제 12월 31일이나 30일 보통 이렇게 공시가 다 되어 있는데, 그날 기준으로 해서 내가 들어가서 배당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배당 기산일까지 매수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날 장 종료까지 해서 시간 외까지 해서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든 매수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12월 30일까지 내 주식이 주주 명부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어제가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걸 오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걸 깜빡하고 놓쳐버려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깜빡하는 바람에 이 꿀통을 놓쳐버렸는데, 자, 배당 기산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제 그 한 해에 이제 거래가 끝나는 마지막 날로부터 이틀 전, 그래서 그날일 때 배당 기산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날까지 내가 주식을 보유를 해야 배당도 받고 이제 다른 이제 배당을 받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반대로 봤을 때는 양도세 이슈가 이제 매년 이제 변동이 되죠. 그런 이슈 상황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양도세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배당 기산일까지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주 명부에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방향으로 전략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후장에 등락이 굉장했죠.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 둘 다 이제 등락이 어마어마했지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개인들의 매도세가 지수를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다. 지수가 외인 기관이 이렇게까지 매수하는데도 지수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어제 정말 오랜만에 보여줬죠. 그래서 굉장히 오전장에 멋지게 올랐다가 오후장 다 내려박혔는데 그게 전부 다 개인 매도세였어요. 그래서 뉴스 오늘 하나밖에 안 챙겨볼 거지만 그것도 이제 챙겨볼 텐데, 아무튼 이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배당 기산일에는 주가가 코스피가 오른 경우는 10년 동안 한 30% 확률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다음날, 배당 기산일의 다음날 주가 코스피가 오른 확률은 100%였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가. 놀랍죠? 네. 그래서 내 종목이 올랐으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어제 장 종료까지 주식을 보유했던 종목들은 이제 배당락에 들어가게 될 테고요. 오늘 배당락이 다 뜨게 될 텐데, 배당 대상은 이미 다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식을 매수를 해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배당락이 발생한 날에는 이미 기한이 이미 지난 겁니다. 배당락일 전까지 매수를 해야 내가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락이나 배당락이나 똑같다는 거, 이 부분. 그래서 주주 명부에 들어가는 기준이 내가 D+1이 걸린다. 내가 주식을 사고 나면 이틀 뒤에 내가 주주 명부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빠져나올 때도 양도세 이슈라든가 다른 이슈를 생각해서 내가 매도를 하고 빠져나온다라고 할 때도 이틀 뒤에 주주 명부에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외장도 상황이 크게 다를 건 없지만 해외장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럽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그렇고, 미국장은 계속해서 이제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 전부 다 이제 신고가 경신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전장에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달성을 한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 매수세가 엄청 많았던 종목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친구는 심지어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면서 이제 받쳐줬다는 소리인데, 내년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제 산업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참 장의 흐름이 괜찮구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즐겁게 매매를 해봐도 괜찮겠다. 오늘이나 내일까지 해서 역사적으로도 좀 주가가 오를 확률이 굉장히, 지수가 굉장히 좋을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매매하기 괜찮은 흐름이겠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특별한 뉴스는 없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가장 중요했어요. 코스피가 신고가를 결국은 갱신을 했고 이제 멋지게 달렸고, 삼성전자는 8만 전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8만 원을 넘어섰죠. 그래서 그런 흐름까지 만들어냈는데 그 와중에 개인이 이렇게나 팔아치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최근 일주일에 이제 팔아치운 게 1조 8천억인데 어제 팔았던 게 이제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개인들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항상 외국인 기관 자금을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치된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큰 돈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올릴 때 올리고 뺄 때 빼니까 같은 방향성을 보고 같은 전략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치된 방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자금들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고, 상대적으로 개인의 자금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많이 해도 중구난방식이기 때문에, 전략이 없이 중구난방식이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의 수급은 무시를 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걸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특수한 날에는 개인들도 일치된 방향으로 해서, 일단 어제 매도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슈퍼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양도세 이슈가 있는 사람들, 올해 수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년까지 붙여서 이제 갔을 땐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올해 일단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슈퍼게미들 같은 경우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팔아야 된다라는 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는 거죠. 어제까지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일치된 방향성이 있으니까 지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만큼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는 개인이라고 무조건 나쁘고 개인이라고 무조건 힘이 없고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일치된 방향성으로 해서 큰 자금이 한 방향을 보고 때리는 게 주가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뭐 무조건 개인이라고 무시할 건 아니다라는 걸 이번에 좋은 공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배당 기산일에는 이런 재밌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배당을 받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양도세를 피하려는 사람들, 사는 자와 파는 자 그냥 죽어라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산일은 마무리가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거 활용을 해서 또 대응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배당 기산일 맞춰서 이제 증권주를 재미를 봐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홀랑 까먹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까워 죽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뭔가 노래 가사 같지만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자 이제 다시는 안 까먹겠죠. 네, 몇 년 전에도 제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 또 이런 실수를 했네요. 자, 아무튼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결심을 하면서, 순할 패밀리 분들 우리 내년부터는 배당락 제대로 한번 사용해 보자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시장 상황이나 뉴스는 별로 특별할 게 없어서 재밌는 종목들 좀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일단 알테오젠, 원방테크, 비덴트, SK케미칼은 보시다시피 지금 실전 매매 컨텐츠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SK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의 뼈대, 그래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원방테크, 비덴트, 알테오젠이 어제 신규 진입했어요. 위지트를 익절하고 내보낸 다음에 알테오젠 샀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요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 그렇게 외국인 기관이 사도 그냥 개인들이 죽어라 집어 던지니까 올라가질 못해요. 근데 역으로 수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종목별 투자자 보게 되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크게 구간을 뺀다라는 거는 배당을 노리고 자금이 그간에 들어왔다라는 건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이슈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은데, 알테오젠이 뭐 배당 성향으로서 굉장히 배당을 많이 하는 그런 애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왔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초가에 크게 갭이 뜨지 않는다면 오늘 당일 단타 종목으로 공략하기도 괜찮지 않을까. 좀 길게 보더라도 다음 주까지 해서 스윙 정도로 해서 대응해서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어제 같은 이유로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주가가 오를 여지가 많은 녀석들 꼽아보자면, 수급으로 굉장히 특이점 만들었던
있었던 삼성 SDI, KMW 이제 5G 종목이죠. 네, KMW 수급 흐름 너무 좋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자금 흐름 들어온 거 굉장히 튼실하게 최근 3일 동안 이제 죽어라 쌓아놓은 거에서 주가는 하나도 안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오늘 지수가 좋다면 5G 공략하기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KMW 매력적이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밀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미끄럼틀을 타는 구간에서 외국인 기관이 쓸어 담았습니다. 쓸어 담아서 개인이 다 판 거. 이제 양도세 이슈도 끝났겠다. 개인들 조금 이제 자금 붙을 때 외국인 기관 작업하면 평상 관리하면서 다시 15만 원, 16만 원대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대형주지만 등락이 심한 급등주에 속하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좀 먹을 구간을 충분히 줄 거다. 그래서 기술적 매매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KC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이제 수급이나 이런 걸로 보고 매매하는 종목은 아닌데요. 이 친구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 애플카 쪽으로도 뭐 어떻게 좀 비벼서 엮을 여지도 많고 그래서 재밌는 녀석입니다. 특히나 이제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자금이 조금 해소되지 않은 채로 구간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보여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닥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명확한 거래량이 터지는 걸 확인하고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지켜본다는 거, 구간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대응하는 게 좋으니까 네, 그렇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타마 사이언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수급 흐름 때문이라기보다는 차트상으로 지금 구간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제 주체의 입장에서는 아직 재미를 하나도 못 봤다라는 걸 봤을 때 이번 구간을 하단선을 24,500원 정도는 지켜내면서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래 구간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을 잘 이탈시키지 않는다는 소리인데 분봉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 구간을 잘 지켜주는 게 흐름이 확인된다 그러면 좀 매수를 해서 스윙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메가MD를 비롯해서 나머지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급 흐름이나 이런 특이점을 만든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흐르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긴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기에는 모든 섹터에 있는 갇혀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로 우리나라 접근을 해서 지켜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메가MD 같은 경우에도 반등점을 주는 이런 이제 바닥을 잡는 흐름이 확인이 된다면 집중을 해서 달려들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관련주, 가상화폐 시세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 랠리를 하루 멈추고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보니까 이 친구는 갭 상승 이후에 그대로 밀렸죠. 그래서 어제 우리는 여기서 1차 익절은 시초가 근처에서 해버리고 2차는 강제로 이제 최저 익절 기준을 걸어버려서 여기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아무튼 못 먹은 구간이고 여기서 익절을 해버렸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가에 사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너무 심하게 비트코인 시세가 오르는 게 아니라면 이 친구는 종가까지 좀 지켜보다가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천천히 사는 전략이 이 친구는 오히려 좋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주요한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